여기 관객들도 다 있고, 그치? 마이크도 있고. 쌤하고 같이 불러도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자, 3단원 우리 파동과 정보 통신 단원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살펴봐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파동 이야기하면서 우리 파동의 분류, 운동의 분류처럼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했었지. 그 다음 살펴본 게 우리는 파동의 표현이다, 파동의 물리량들 이야기했고요. 결국 분류나 표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소환매질, 밀합매질들을 친구들이 구분을 해 주시기를 원했었고요. 소매, 밀매가 구분되면 우리는 굴절률이 누가 크네, 작네, 파장이 누가 기네, 짧네, 입사각과 굴절각이 누가 크네, 작네,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파동의 성질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무슨 성질? 반사와 굴절. 그런데 물리2에서 반사의 성질을 올려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굴절에 대한 내용만, 이 굴절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반사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전반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광통신에 활용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 때 이야기했던 파동의 간섭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간섭 부분도 쌤이 양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 배냐 홀수 배냐를 이용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세 간섭이 일어날지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파동들 같은 경우 주인공이 지금 결국은 누구냐면 빛이었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내용들을 파동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자기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자기파에 대한 활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테마 18이었었죠.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주인공이 또 빛이야. 어떻게 보면 3단원은 모든 게 다 빛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 왜? 빛에 대한 논쟁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지금은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에 대한 논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는 예전 과거부터 항상 싸웠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매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근데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빛이 그러면 입자일까 아니면 파동일까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뉴턴이 종결짓습니다. 죽기 전에 야, 빛은 입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어. 그래서 18세기까지로 넘어오면서부터 빛은 입자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는 입자 성질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는 뭘로 이야기하는데 운동량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입자성이고요. 파동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파장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우리는 무엇이다? 파동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후이겐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결파 전파 원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야, 그럼 내 원리로 빛도 전파 원리를 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빛도 파동이지 않을까? 라는 말이 유럽 전역으로 다 퍼집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질 못했어. 왜? 신이 이야기했으니까. 빛이 입자일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그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누가 젊은 사람이 굉장히 호응을 하겠지. 우와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때 주인공이었었죠. 누구야? 젊은이 영이었었죠. 그래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간섭이라고 하는 성질, 파동만의 성질이기 때문에 빛이 무엇이구나? 파동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18, 19,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빛이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더 강력한 증거를 계속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누구 캔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맥스웰이라고 하는 캔커피를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이 맥스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뉴턴급이야. 왜냐면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는 전자기학을 4개식으로만 모든 걸 다 설명해버려. 쉽게 이야기하면 고전력학 F는 MA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듯이 식 4개 가지고 다 깔끔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빛은 전자기파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모든 일반 물리 서적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캔커피는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절대 안 적어. 맥스웰 이퀘이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장 멋있는 맥스웰 방정식, 가장 아름다운 맥스웰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현해. 최고의 극찬인 거지. 식 4개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요거.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있죠. 누구야? 우리가 진동수의 단위 쓰는 누구? 헤르츠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다 독일 애들이 거의 주도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헤르츠가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전자기파가 3 곱하기 10의 8cm/s야 라고 했더니 실험적으로 3 곱하기 10의 8cm/s를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되는데 문제는 얘야. 얘에서부터 이제 발생을 해. 얘에서부터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빛이 파동인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 빛이 폭력도 다 알아냈는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레나드하고 합작하면서 광전 효과 실험들을 통해서 빛이 더 강력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몇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파동으로 이게 왜 설명이 안 되지? 자기 모순에 차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스틸의 대가가 나타나죠. 그 스틸의 대가의 이름은 그쵸. 뉴턴이 됐건 아인슈타인이 됐건 이 녀석들은 다 뭐 하는 거야? 쌤이 봤었을 때 스틸의 대가야.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남이 한 것들을 모방해서 직거화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한 녀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일석에 한번 봐볼까요? 1905년도에 했던 일들을. 첫 번째, 뭐 이야기죠? 광전효과 실험은 얘가 했는데 논문은 광전효과 실험 해석으로 발표합니다. 빛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긴 놈이에요. 물 표면에다가 꽃가루를 뿜어두고 나서 이들의 운동들이 뭔가 설명될 것 같은데 막 화학자들이 막 머리를 막 감싸고 근데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내가 해줄게. 실험은 내가 하지 않았지만 관측은 내가 하지 않았지만 왠지 나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그 논문 그쵸? 상대성 이론 직거야. 갈릴레이 때부터 상대성 이론은 늘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쌤은 여기에 계신 나한테 물리를 배운 친구들이 물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걸 잘 스틸해서 자기 거와 하는 능력이 탁월하셨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사회에서 친구들이 1등이 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얍삽한 거 아니에요? 얍삽한 거 아닙니다.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니까요. 그쵸? 동메달 딴다고 누가 16인 기억을 해줘? 금메달 아니잖아. 우리 삐약이 굉장히 쌤 우리 삐약이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쌤은 그 올림픽도 금운동마다 포상금 다르고 연금 다르고 다 뜯어 붙여버리고 싶어. 내가 문체부 장관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하면 그냥 다 동등한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왜?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나간 거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두 녀석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야? 치고받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좀 중간적인 성향들이 있어. 그 중간적인 성향
내신이다 보니까 이름 하나만 더 거론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컴프턴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뭐 하는 거야?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를 해.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일석이가 입자성을 이야기하는데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무슨 물리량을 쓰냐면 파장을 써. 컴프턴이라고 하는 얘도 컴프턴 산란 실험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야? 빛을 전자한테 꽝 하고 이렇게 쏘여줬더니 전자가 움직이고 빛도 움직이더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빛의 운동량이 나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같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입자성을 설명하는데 그 입자성을 또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들어서 운동량을 또 설명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고받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빛들은 다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 관측 결과가 하나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빛의 입자성과 화동성에 대한 내용들 이제 이런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도 요즘 필기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이제 2학기 교재는 쌤이 지금 다 뒤집어 지금 엎어서 다시 작업을 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소리 어차피 안 읽잖아 너네. 그래서 굵직하게 큰 내용 하나 넣고 빈칸 써야 될 것들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아마 교재가 굉장히 심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잡소리 안 넣을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이제 들어갈 거냐면 저 헤르츠하고 레나드가 했던 실험이 볼 텐데 이것도 봐봐. 레나드보다 헤르츠가 훨씬 업적들이 많으니까 같이 실험하더라도 광전 효과를 레나드는 잊혀지거든요. 근데 헤르츠가 다 한 건 알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2등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꼴등해 꼴등. 1등급 못 맞을 거면 그냥 꼴등 해버려. 그냥 100점으로 내버려. 당당하게. 저는 이런 교육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마. 너네 자발적으로 했다 그래?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실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험들을 한번 살펴봐 봅시다. 레나드하고 헤르츠가 실험을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라고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답니다. 금속 표면에다가 파란색 빛을 빵 하고 씌워주었더니 금속 표면에서 빡 하고 전자가 튀어나가네. 그래서 저 전자는 미친 전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친 전자를 보고 무슨 전자? 광전자. 미칠광자가 아니고 빛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빛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광전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럼 전압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어주다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 그러면 열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 열에너지 때문에 결합을 끊고 원자핵에 부속되어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왔어. 그런 전자를 보고 우리는 무슨 전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열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 열전자. 광전자, 빛 때문에 튀어나왔다.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광전자라고 하는 용어 친구들이 용어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속도를 가지고 튀어나왔어. 그래 알겠어. 이번에는 누구? 노란색 빛을 빵 하고 씌워주었더니 이 녀석이 빡 하고 튀어는 나왔는데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유주 스타일이야. 그래서 빡 하고 이렇게 튀어는 나왔는데 집에 그냥 갈까? 아니야 수업 들을까? 그래서 튀어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자, 예뻐서 쌤이 원래 다른 친구들 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알았어. 자, 그래서 왜 얘는 이렇게 되지? 이럴 때 지금 이제 실험을 한 개를 더해. 빨간색 빛을 빡 하고 씌워주었더니 전자가 안 튀어나오네?
파동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실험들을 하면서 용어들을 정리를 하는 거야. 얘는 진동수, 노란색의 진동수 F0, 파란색의 진동수 파 F, 그 다음에 빨간색의 진동수 이렇게 되면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아서 전자가 안 튀어나왔고, 노란색은 튀어는 나왔는데 운동 에너지가 없고, 파란색은 튀어나왔는데 강한 운동,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운동하네. 그러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효과를 광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노란색인 이 녀석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여줘야지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헤르츠하고 레나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여기까지는 모순이 없거든. 그래서 그때 그 진동수들을 이미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바뀌면서 문턱진동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쌤이 학교 다닐 때는 문턱 같은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소리인 거죠. 무슨 진동수? 한계 진동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 빛이 가져야 될 진동수에 대한 조건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냐면 한계 진동수보다 언제나 더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쏘여줘야지만 무엇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 그러면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키우고 싶은 거거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어마무시한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쪼여주면 되겠구나. 너무 이론적으로 당연한 거야. 또 다른 하나는 무슨 관점이냐면, 파동은 세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이 밝기라고 이야기되는 이 녀석이 뭐에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진폭이라고 하는 양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밝은 파란색 빛과 어두운 파란색 빛을 쏘여주면 당연히 밝은 파란색 빛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밝기가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클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실험도 안 했어. 실험도 안 하고 막 있었는데 나중에 해보다 보니까 이 결과들이 모순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그 모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뿅 하고 나타나서 직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광전 효과가 어떤 의미인지 광전자와 문턱진동수에 대한 의미들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순이 나타났는지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우리는 단순하게 그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일석이에 광전효과 실험해서 당연하다 여겨지는 저 부분들에 모순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통찰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금속판 사이에다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진공관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역할인 거야. 자, 그럼 지훈아, 입구멍에 입구멍 연결되어 있는 이 금속판은 무슨 극을 띨까요? 무슨 극을 띄어? 입구멍에 입구멍 연결되어 있잖아.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극을 띄겠지. 급판이. 금속판 떼기가 똥구멍 쌤, 입구멍 똥구멍 굉장히 이 표현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자, 그래서 누구 플러스에 연결된 이 금속판은 누구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연결된 상황에서 무슨 직거래를 할 거냐면 빛을 빵 하고 쪼여주는 거야. 그래서 빛을 빵 하고 쪼여줬는데 문턱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빛을 쪼여준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빡 하고 튀어나와. 근데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전자의 운동 방향도 다 다를 테고요. 전자의 운동 방향도 다를 테고 전자의 속도들도 다 각기 달라. 왜냐면 튀어나오면서 지들끼리 충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튀어져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는 운동 방향과 전자가 튀어나온 운동 방향과 이곳에서 나타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의 공간에서 힘을 보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다음과 같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런 전압들,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는 무슨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방향 전압 이렇게 좀 표현해. 근데 전자들이 튀어나오면 누구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이 극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누구를 이제 달아둘 거냐면 암페어미터 전류계를 설치해 둘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를 설치해 두고 나서 전류계를 설치한 까닭은 이곳에 도달한 전자의 수를 측정하는 역할이 전류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측정하고 싶은지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면 전류의 값이 최대값이 되는 이 녀석을 찾고 싶은 거야. 아인슈타인은 이제 저기에서 나오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도 실험들을 설계하고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지. 그럼 전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방향이다라고 걸려져 있는 저 전압을 계속적으로 키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순방향 전압을 키우면 힘이 더 강력해지잖아. 그러니까 분명 아까는 이 녀석만 도달을 해서 전류계의 문금이 1A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전압이 커지니까 누구 이제 이 녀석도 끌려와 버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A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압을 더 키웠어. 그러면 매우 강력했던 이 녀석도 뭐 하는 거야? 끌려서 이곳에 와서 나는 3A 이런 식으로 측정하겠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측정하다 보니까 전류의 최대값이 어느 특정한 값으로 정해지네. 이 데이터가 뭐지? 전압이 커지면 계속해서 전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특정한 값 이상보다는 더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얘는 광전 효과, 지금 이 녀석이 예를 들어 한 개의 1A다라고 한다면 최대 문금이 3A가 된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빛 때문에 튀어나오는 전자가 몇 개구나? 3개가 최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 자, 이렇게 실험 하나 이렇게 좀 지금 이야기해 놓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는 최대 전류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전류의 세기를. 두 번째 실험은 무엇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두 번째 실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아. 광전효과 실험들을 삐비비 이야기하는데 이 녀석을 두고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했어. 슝슝. 그 다음 누구 똑같은 금속에다가 똑같은 빛을 쏘여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전자들이 지금 빡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 녀석들도 속도들, 방향들, 운동 방향 다 다르게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다. 근데 아까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 이쪽이 이제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 돼버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버리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린 거지. 그 다음 얘도 누구? 암페어미터를 설치를 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전압을 보고 아까의 전압과 반대로 전압을 걸어놨잖아. 그래서 보통은 역전압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책에 따라서 이 전압을 보고 정지 전압이다, 저지 전압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
그래서 보통 역전압, 정지전압, 스테이 있어서 보통 역전압은 VS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일석이는 다음과 같이 그럼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약간의 역학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녀석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작은 녀석들은 끌려갈 테고요. 속도가 큰 녀석은 그래도 이겨내고 올라가서 전류계를 통과시키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이러한 빗면을 올라가는데 이때 높이가 스몰 h.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 전자들이 속도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전자는 이 빗면을 슝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전류계를 통과한 거야. 근데 속도가 느린 이 녀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다시 끌려가서 얘를 통과를 못하겠지. 못 넘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지금 이런 개념에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는 정지전압, 역전압을 증가시킨다. 이 개념은 전이 전압에 대한 개념이 물리 2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압으로 설명 안 하기 위해서 역학을 빌어서 쓰는 거야. 이 녀석의 기울기를 더 급하게 더 높은 녀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높이를 더 키우는 효과가 무슨 효과하고 똑같은 거야? 역전압을 키우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느 녀석들은 넘어가겠지만 또 대부분의 녀석들은 계속해서 아까보다 더 못 통과하겠지.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큰 녀석이 아슬아슬하게 이 최고점에 올라왔다가 다시 간다면 그 순간 전류계의 눈금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정지전압을 계속 키우다 보면 암페어미터에서 나타나는 전류계의 눈금이 0일 때가 있을 테고 그때의 전압을 측정하면 우리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에너지의 값을 측정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여기 실험들에서 친구들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거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금속판에 순방향으로 걸려 있는지 역방향으로 걸려 있는지에 따라서 물어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이 실험을 통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알 수 있니? 없어. 이 실험인 거지. 전압에 다 실험 기구들은 다 똑같아. 그런데 전압 하나의 차이인데 물어보는 게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의 광전 효과 실험들 이제 이 부분들 머릿속에 좀 놓고 계셔야 될 부분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봅시다. 헤르츠하고 이제 레나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작았으니까 무슨 일을 벌여야 돼?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러면 전자들을 원자핵에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자들이 안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성윤이한테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어. 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개념이 하나의 개념이지만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 파트나 세미 파동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에너지를 두 가지 에너지로 설명해. 그 두 가지 에너지를 친구들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초에 쌤이 한 번씩 너에게 때리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줄 거야. 이때하고 언제가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지. 무엇이 커졌기 때문에?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최대 거리. 무엇이죠? 진폭인 거지. 그러면 진폭은 질적으로 에너지가 커진 거야? 양적으로 커진 거야? 너로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훈이가 지금 엎드려 빠져야 해서 쌤한테 야구 방망이로 맞을 거야. 쌤이 1초에 한 대씩 때리는데 이 각도로 때릴 때랑 풀스윙으로 해서 딱 한 대 때릴 때랑 질의 차이야, 양의 차이야? 질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쌤은 질적 에너지, 양적 에너지, 실제로 그런 개념은 없어. 내 친구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녀석은 에너지긴 작긴 하지만 질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녀석을 키우면 에너지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다? 진폭을 키워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진폭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빛의 세기 밝기를 뭐한다? 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의 관점이야? 파동의 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튀어나와야 된다? 전자들이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한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이 아니고 강한 밝은 빨간색을 쏘여준 거야. 그럼 당연히 튀어나올 줄 알았거든.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때부터 이제 막 멘붕이 되는 거지.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다 설명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는 설명이 되는데 일부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우리는 양적인 에너지에 대한 개념들이 무슨 개념이냐면 진동수 같은 에너지들이 양적인 거야. 1초에 한 번 때리느냐 1초에 10번 때리느냐의 차이는 양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에는 질적 에너지, 양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는 이미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 지금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 가지고 노는 건 문제가 안 돼. 왜? 모순이 안 되니까. 그럼 양적 에너지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이것들 실험을 하면 알 수 있다. 유주로 실험하면 너 화낼 거지. 알았어? 그럼 또 우리 성윤이로 실험. 아니야. 자, 쌤이 양을 늘리는 방법에 이렇게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1시간, 2시간, 10시간 계속 이 작은 에너지로 계속 10시간 동안 줬어. 이 녀석 뭐 하겠어?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면서 언젠가 뛰쳐나가겠지. 즉 여기에서 양적 에너지는 진동수 말고 또 뭐가 있겠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죠. 시간도 양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통합과학 때 전기 에너지, 질적 에너지 전하, 양적 에너지 전류, 양적 에너지 시간으로 이루어진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빛을 쪼여준 시간을 길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약한 녀석이더라도 오랜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약하지만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튀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겠네? 봤더니 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파동으로 이게 설명이 이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일서기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 빛의 세기 밝기가 진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오랜 시간 동안 쪼여주더라도 누구?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녀석들이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무엇도 커져야 돼?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도 커져야 되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는 이 질적인 진폭의 개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증명하는 건데 그걸 디테일하게 물어보기에는 힘들 거야. 최소한 친구들은 얘와 얘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들 정도를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테마 20.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그 외워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유주가 선생님을 만나면서 옆에 BTS 지인을 만나고 있어. 신경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 만날 때는 오로지 나한테만.
진을 만날 때는 오롯이 진을 만날 때. 성욱이를 만나고 나서 진을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야 성욱이는 이렇게 해주던데 너는 이거밖에 안 해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가 B며 A가 C 되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친구들이 머릿속에 놓아야 돼.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틀려버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을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빛의 진동수. 보통 문제에서는 저 빛의 진동수를 뭘로 주냐면 A, B 또는 색깔로 줘버려요. 빨간색을 비췄을 때와 파란색을 비췄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달라졌다는 건 빛의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남의 걸 스틸하냐면 일석이는 소세지가 이야기했던 플랑크 소시지 아닌가? 프랑크인가? 자, 플랑크가 굉장히 그 시대 때 1900년 초반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었거든. 왜냐면 흑체 복사 이론들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이야기를 하냐면 야, 빛은 에너지 덩어리야. 그 에너지 덩어리인데 빛 입자가 가져야 되는 그 에너지의 크기는 오로지 누구에만 비례한다? 진동수만 비례한다라고 하는 플랑크 가설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빛의 에너지를 뭐한다? 결정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쏴줘야지만 뭐한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 우리는 살펴보면 이제 광전 효과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쏘아준 빛의 에너지에서 최소한의 에너지, 왜냐하면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어느 특정한 값이 더 넘어서야 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화학에서는 뭐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범한 물리에서는 워크 펑션, 일함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W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우리는 금속의 일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속만의 특징인데 이 금속만의 특징을 누구로서 설명하는 거죠? 누구로? 빛을 가지고 측정했던 것뿐인 거야. 그 측정값이 누군 거야? 지금 한계 진동수로 표현됐던 녀석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다시 음미하니까 쏘아준 빛의 에너지 얼마만큼? HF. 그러면 금속의 일함수 최소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이 빛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HF0 한계 진동수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 꼬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숫자 계산 꽂는 걸로 갑니다. 왜? C는 전자기파 F 람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빛의 에너지를 파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H 람다분의 C 마이너스 H 람다 제로 C. 이때 람다 제로를 보고 우리는 당연히 통일성과 대칭성에 의해서 문턱 파장 또는 한계 파장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진동수가 특정한 녀석 이상이면 한계 파장도 특정한 값 이하가 되어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측정할 수 있냐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구나. 이들 값을 통해서. 그쵸?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실험한 걸 떠올려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전압, 역전압을 높여가면서 전류의 세기가 0일 때 그때 역전압을 측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구로 측정 가능한 거야?
정지전압, 저지전압, 역전압. 그래서 얘는 오로지 누구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지금 아직 쌤하고 전자기 유도 안 했지만 전자기 유도에서도 쌤이 이런 표를 하트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패도선의 마음을 읽는 하트에 대한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얘도 깔끔하게 이 내용들만 가지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자동화돼야 돼. 빛의 진동수 색깔, 빛의 에너지는 HF만큼인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쪼여줘야 되고요.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쏘아준 빛의 에너지에서 금속의 일함수를 빼준 만큼이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구로 측정하는구나? 정지전압, 역전압.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 커져 작아져 일정이 커져야 되는 거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누구하고 관련인 거예요? 빛의 진동수. 빛의 진동수가 작아져서 광전 효과는 일어났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이 H는 상수고요. 우리가 여담으로 살짝 더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상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유인력 상수 G 같은 경우에서는 만유인력, 중력에 이용되는 상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대략적으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의 값을 갖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역학, 고전 역학에서 이 만유인력 상수 G는 무궁무진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상수 있었지. 누구야? 광속시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여러 상수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상수가 딱 4개가 있거든.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상수 4개 이야기해라 라고 하자면 2개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2 누구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전자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그 다음 중요한 상수가 얘야. H. 2는 왜 중요하냐? 얘는 전자기압을 대표하는 거야. 얘는 상대성 이론이야. 얘는 고전역학이야. 이 H는 어디야?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저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수여서 6.6 곱하기 얘는 10의 마이너스 34승이 값이야. 그래서 이 4개를 우당탕탕 제곱하고 곱하고 나누고 지랄 연명을 하잖아. 그러면 이 우주의 나이가 계산이 돼. 플랑크의 시간 137억 년. 우주의 초창기 질량, 플랑크의 질량이 계산이 돼.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논리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D에 3승에다가 뭐 E에 뭐 몇 승에다가 뭐 H에 뭐 12승 뭐 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137억 년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야. 빅뱅에서 137억 년이니까 우주의 나이 계산되네. 그래서 우주의 나이, 길이, 질량이 이 상수들로 희한하게 저것들을 조합하면 나타나는 녀석들인 거야.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저런 이론 물리학은 절대 못할 것 같아. 나랑 맞지가 않아. 왜 소수가 감지되지 않지? 이거 이제 마탱이가 갔나? 야, 너 꽂았는데 왜 안 돼? 야, 왜야? 왜 이거 안 들어오지? 안 돼. 불량인가 보다. 에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누가 커진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데 그건 누구로 측정하면 된다? 정지전압, 저지전압, 역전압. 정지전압이 크다는 건 쏘아준 빛의 진동수 에너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안 되지. 신경 쓰이게.
자, 두 번째 한 세트 더 외우셔야 돼. 빛의 색이 밝기는 진폭인지 알거든. 진폭을 버려버려. 진폭 아니야. 진폭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파동을 버리겠다는 거야. 왜? 진폭이 큰 녀석이 밝은 빛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실험들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얘는 전제 조건이 있어. 광전 효과가 일어난 상태에서 매우 어두운 파란색 빛을 쏘고 매우 밝은 파란색 빛을 쏘았어. 매우 밝은 파란색 빛은 질적, 양적 다 크니까 튀어나오는 게 설명이 되잖아. 근데 매우 어두운 파란색 빛은 에너지가 크겠어, 작겠어? 작겠지. 왜? 진동수가 크더라도 밝기가 약하니까, 진폭이 약하니까 자가가 안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두운 파란색도 튀어나오는 거야. 일석이가 했던 실험들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튀어나오는데 아까 실험했던 거 역전압 들어갔던 두 번째 그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두운 파란색을 쏘나 밝은 파란색을 쏘나 이 값이 뭐한 거야? 똑같아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진폭을 버려. 그러면 도대체 빛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개념이지? 입자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 빛이 밝아졌다는 건 진폭이 커진 게 아니고 파동이 아니고 비입자, 미친놈, 광자, 양자, 광양자 다 써도 돼. 보통은 광자를 가장 많이 쓰겠지. 광자의 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 밝아졌다는 건 진폭이 커진 게 아니고 빛 입자들이 많아진 거야. 입자의 개념을 도입을 해버리는 거지. 빛은 입자니까. 그래서 광전 효과 실험은 누구를 증명하는 실험인 거야? 빛의 입자성. 이것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그럼 광자의 수인데 얘도 가설을 세워. 왜냐면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을 많이 쏴봤자 수가 많아지잖아. 근데 수가 많아지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한 개가 한 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 개가 100개가 한 개를 공격할 수도 있고 광자 1000개가 한 놈하고 반응을 해버리면 튀어나가야 되겠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자연계에서는 다구리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항상 1대1로 싸워야 되는 거지. 왕따로 막 반 전체가 한 명을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세워 가정을. 그러면 광자와 누가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게 성립이 안 해. 지금 이 오른쪽은 누가 광자와 전자의 수가 전자가 항상 몇 대 몇 대응한다? 1대1 대응한다. 다구리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광자의 수는 누구의 수와 같겠어? 광자 때문에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랑 같겠지. 그럼 저 광전자의 수는 누구로 측정하는 거야? 광전류의 세기. 저 여기 앞에 읽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밝아진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빛의 세기가 밝아진다. 누가 커지는 거야? 광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거야. 근데 친구들은 이걸 문제 풀 때 크로스를 해버려. 빛의 세기가 밝아졌네? 왠지 에너지가 큰 개념이거든. 그래서 적지. 광전자의 빛의 세기가 밝아지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순간적으로 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야. 크로스 안 된다. 쏘아준 빛의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또 이쪽으로 넘어와. 광전류의 세기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버려. 아니라 오로지 빛의 진동수 색깔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요. 빛의 세기 밝기,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시에만 빛의 세기 밝기는 항상 누구랑만? 광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광전 효과는 이 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계산하잖아. 그럼 물투야. 물투에도 광전 효과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정성적으로 분석하면 물원이고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물투의 내용을 살짝 넣을 수도 있겠지. 계산하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들 절대 크로스 안 돼.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광전류의 세기가 왠지 커질 것 같다. 잘못된 생각이야. 나랑 유주가 만났을 때는 우리 둘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주가 진이랑 만났을 때는 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난 안 서운해. 뭔 개소리인가 싶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친구들이 머릿속에 꼭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물리원에서 실질적으로 외우게 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 버전이 얘야. 첫 번째는 너네 나한테 방에서 다 알잖아. B는 ATT분의 2에서 루트 2에 2에서 T는 A분의 V, V분의 2에서 루트 A분의 2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오케이? 혹시 두 번째 생각나십니까? 이것들 봐라. 시험 끝났다고 이제. 운동 이상법, 즉 항물체 운동, 전체 할자임, 전체 가속도, 강물체 할자임,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세 번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죠. 일가에너지. 알짜힘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자기 유도고요. 5번째가 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안 끝내요. 자,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쌤이 이야기를 할 거야. 잘 따라오세요. 이제 뭘로 할 거냐면 그래프에서 친구들하고 놀 거야.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내용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누구냐면 광전류의 세기야.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누구냐면 전압이야. 그러면 이때는 전압이 얼마? 0V. 자, 그럼 성윤아, 쌤이 빨간색으로 친 이쪽 구간의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겠어? 아까 이야기했는데.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는 플러스 1V는 순방향이라면 얘는 역으로 걸어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은 역방향 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V와 마이너스 3V 중에 누가 더 큰 전압이야? 마이너스 3V가 큰 거야.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방향에 대한 의미니까. 오케이? 잘 따라와. 정지전압, 역전압이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랑 결부해야 돼?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뭐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 아까 그 두 가지 데이터 결과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을 수가 있겠네요. 야, 하나를 살펴보니까 하나는 실험 데이터가 랄랄라 이렇게 다른 하나를 살펴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랄랄랄라. 자, 이걸 외우고 계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친구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두고 그럼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두 빛이야. A 빛과 B 빛을 비추어 줬더니 이러한 데이터를 얻었어. 아까 그 실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공통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최대 전류의 세기가 같았다는 건 유지야. A와 B 빛은 무엇이 같았다는 걸까? 무엇이 같았다는 걸까? 그치. 그래서 공통점 이걸 보시면서 A와 B는 예를 들어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색 빛이었으면 둘 다 밝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둘 다 광전 효과가 지금 다 일어난 거야. 얘는 광전류가 생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A와 B의 빛의 세기, 밝기가 뭐구나? 세기보다 밝기가 같은. 그러니까 광전류의 세기가 같은 거. 오케이. 자, 지훈아, 그러면 A와 B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 이쪽 영역의 전압을 무슨 전압? 역전압. 그럼 역전압이 다른 거지. 정지전압, 역전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누가 다른 거야? 그래, 빛의 진동수 색깔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A와 B 빛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마이너스 3이 더 큰 거야.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누가 더 커? A. 그래서 차이점은 정지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가 A빛과 B빛의 에너지가 누가 더 크구나? A가 더 크구나. 진동수가 A가 더 크구나.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그래프로 옮길 거야. 슝슝. 이렇게 또 나오더래. 자, 승윤아, 얘와 얘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뭐야? 진동수가 같다. 쏘아준 빛의 색깔이 같은 거지. 왜? 정지전압이 둘 다 똑같았잖아. 얘는 공통점. 에너지가 A나 B의 A나 B가 아니지. 진동수 같은. 진동수가 같으니까 정지전압이 같다. 다 같은 소리인 거야, 결이. 그러면 차이점은 재현아, 어떤 차이점이 있어? 광전류의 세기가 달랐다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밝은 빨간색이었었다는 거야? 위아래? 빛의 색이 밝기가 달랐구나. 그래서 항상 크로스 절대 안 돼. 얘는 얘한테만, 얘는 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실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해석하는 거 가지고 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그냥 나머지 다 처리하시면 돼. 오케이? 왜 이런 유형만 있냐?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이 단원이 생충이들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물린데 단순히 그냥 외워서만은 안 돼.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서 음미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번에는 방전 효과 그래프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봐 봅시다. 쫑쫑. 그래서 Y축은 누구냐면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 X축은 쏘아준 빛의 진동수야. 근데 광전효과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래프 나오면 항상 면적하는 기울기 우리는 따져봤죠. 자,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했더니 가속도요. 죽어. 그러지 마. 자, 기울기 플랑크 상승거지. 왜? Y는 우리는 항상 Y는 1차 그래프 앞에서는 AX 형태만 봤지만 그래도 3단원이잖아. AX-B 형태의 1차 그래프인 거죠. 근데 X축에 지금 누가 있죠? 진동수가. 그러면 Y축에 지금 누가 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씨, 이거랑 뭐 비슷하? 연장하니까 여기 있네. 너 Y 절편의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Y 절편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금속의 이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 A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플랑크 상수 H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광자 어떤 금속 표면에 어떤 빛을 가지고 놀더라도 뭐 하는 거야? 기울기는 다 플랑크 상수 H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야? 광전 효과는 일어났는데 운동 에너지가 0이네. 그치. 아, 한계 진동수 이하에서는 그래서 안 튀어나온 거야, 전자들이. 한계 진동수보다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큰 이 오른쪽 영역에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왜? 쏘아준 빛의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달리 표현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건 정지전압, 역전압의 측정도 계속 커졌다는 사실인 거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절대 안 헷갈리면 돼. 빛의 색이 밝히는 광자의 수, 광자 전자는 1대1, 광전자의 수, 광전자의 수는 광전류의 색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랩을 넣어도 되겠지. 노래 잘하는 데가 뭐 시범을 보이면 뭐 예를 들어 빛의 색이 밝히 광자의 수 소크라테스 다리거즈. 왜 쌤 야구장 가면 엄청 큰 소리 소크라테스. 올해는 못 가. 야구장 가고 싶다. 아무튼 지금 거의 산반적인 지훈이의 표정. 그럼 네가 그렇지 뭐 이제 뭐 이해한다 뭐 이런 표정이면 유주는 쌤하고 호흡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저 또라이는 도대체 뭐지?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 테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고요. 거의 지금 60% 70% 차지하는 내용이야. 자, 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 Q, R A, B, C 이쪽에 PQR은 금속이고요. 금속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왼쪽에 A, B, C는 누구? 빛이야. 다른 진동소의 빛이겠지. 색깔이 다른 빛인 거야. 그랬더니 A 빛을 쏘았더니 쌤이 P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대. Q에서도 광전 효과가 일어났네. R에서도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B 빛을 쏘았더니 P한테는 일어났네. Q한테도 일어났네. 이런 연병 R한테는 안 일어나더래. C 빛을 쏘니까 P는 일어났네. Q는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그래프에서 친구들이 해석하시면 웬만한 이제 시리즈들에 대한 이쪽 시리즈의 문제들은 다 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봐 봅시다. 내 사랑 성윤아, PQR 중에 누가 금속의 이람수가 제일 큽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왜? 그렇지.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그리면 저 내용을 세 개를 연달아 뺑뺑뺑뺑뺑뺑 그리면 이렇게 우린 그릴 수 있겠죠. 기울기는 다 H의 값을 가지니까 필요 없어. 아, 그러면 금속의 이랍수가 제일 큰 게 누구구나? R이구나. 그 다음에 누구구나? Q구나. 그 다음에 누구구나? P구나. 왜? 금속의 이람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광전 효과가 잘 안 일어나는 금속인 거야. 오케이? 빛에 덜 민감한 거야. 자, 갑시다. 그럼 지훈아, A, B, C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은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A겠죠. 왜냐하면 A는 모든 것들을 다 쏘았으니까. B는 R의 금속의 이람수보다는 작겠네. 한계 진동수보다는 작겠네. 그죠?
A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중에 어디에 있어야 돼? A는? 그치, 4번 영역에 있는 녀석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4번 영역에 있겠구나. 아, A 빛은 이 녀석의 한계 진동수 누구? FR보다 뭐한 것이구나? 큰 녀석이구나. 진동수가. 그럼 B 녀석은 누구보다는 커야 돼? 한계 진동수가 Q보다는 커야 되고요. R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누구? B 빛은 이 사이의 값을 가지는 빛이 되고요. A 녀석은 C 녀석은 누구? P보다는 커야 되니까 P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크고요. Q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영역에 누가 있겠구나? C가 있겠구나. 오케이? 다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험에 관련해서 데이터로 물어볼 수 있고요. 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풀 때 기본 아이디어는 얘야.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미 오늘 반 이상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테마 2층 내용 크게 많이 없어요.